세계 뇌졸중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뇌졸중 발병 위험률이 10년 전 6명 중 1명에서 이제는 4명 중 1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나이입니다. 나이가 55세를 넘어서면 뇌졸중 위험이 10년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2~3배 올라가고요. 또 심장에 이상 증상인 심방세동이 있다면 1~2배.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을 4~5배나 높인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가질 수 있는 만성 질환이고 나이 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세월 탓이니 어쩔 수 없겠다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고 꾸준히 지키기만 한다면 뇌졸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나이 65. 손녀와 함께 텃밭 수확에 나선 박순옥 씨. 옳지. 아유 이쁜 게 잘 따네. 옳지. 10년 전 그녀는 뇌경색을 겪었다. 박순옥 씨는 이틀 후 수술을 앞두고 있다. 재발 없이 뇌경색도 이겨냈건만 무슨 일인지 잔뜩 긴장한 표정인데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먼저 작년에도 또 일을 갔다 왔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뭐 MRI를 찍고 나니까 지금 그 혈관이 빨이 모양 부풀러가지고 저기.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뭐 이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뇌혈관이 볼록하게 부풀었다. 순옥 씨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병원을 찾았다. 순옥 씨 얼굴에 그늘을 만든 건 뇌경색 치료 중 발견한 이상 혈관.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꼭다리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옆에 있는 이 혈관이에요. 뇌동맥류는 약해진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생기는 혈관 이상이다. 파열될 경우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크고 위험하게 터지는 질환이 뇌동맥류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가 이게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큰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갑자기 있던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갑자기 요절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병이 뇌동맥류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눈으로도 확인이 될 만큼 크기가 커진 동맥류. 그동안 정기적인 검사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냥 두면 뇌출혈의 위험이 커 수술이 결정됐다. 다음 날 수술실로 향하는 순옥 씨. 동맥류 수술은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오늘 수술은 이 부위에 혈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이게 클립이라는 집게 같은 걸로 결차를 해서 출혈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수술입니다. 클립을 끼워 동맥류의 혈류를 차단, 뇌출혈 위험을 방지하는 클립 결찰술. 의료진 역시 긴장한 가운데 수술이 시작됐다. 클립 결찰술은 환자의 머리를 열고 미세 현미경으로 직접 뇌동맥류를 보면서 진행되는데 환자의 머릿속에 이 작은 클립이 들어가는 것이다. 수술 시간도 평소보다 2배나 길었는데 수술 결과는 어떨까?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지금 보면은 여기입니다. 사진 동맥류 원래 있었던 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클립 결찰술로 해서 이렇게 잘 동맥류가 있던 부위에 혈류가 안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이 동맥류가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혈관이 더 잘 보이죠. 이게 잘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생각했던 너무 것보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생길 일은 없겠죠?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면 아니 어디서 또 들으니까 하나 생기면 자꾸 생긴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조금 네. 약간 절대 이렇게 큰 동맥류는 안 생기실 거예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네. 진짜 다행이에요. 네.
고지혈증 관리 잘하시고 그다음에 야채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은 좀 덜 짜게 드시는 거 중요하겠죠. 뭐 다른 데 있는지 계속 그냥 체크해보고 한 1, 2년 동안 한 1년에 한 번씩 찍고 그다음에 괜찮으면은 길게 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드실 거는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되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놓여요. 그렇게 이제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한 번씩 검사는 해봐야 되겠죠.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이경숙 씨.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을 찾는데 경숙 씨가 뇌경색을 겪었던 건 13년 전 50대 초반일 때였다. 10년 병원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챙기는 건 혈액 검사다. 혈액 검사를 통해 뇌졸중의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과 당뇨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소 꾸준히 관리한 덕에 그녀는 지난 13년간 건강한 일상을 누려왔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숙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혈압이 오늘 140인데 집에서는 어떠셨어요? 집에서 한 번씩 재면 밑에 그 작은 혈압이 60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혈압은 150 넘을 때도 있고. 노인성 고혈압은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높은 혈압을 기준으로 하고 환자분한테 그 목표로 하는 혈압의 목표 수치는 130을 넘지 않게 한다. 집에서 안정을 했을 때. 네. 본인 사진이에요, 이게. 이쪽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혈류를 보이고 있죠. 근데 오른쪽은 가다가 좁아지더니 거의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넓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MRI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뇌경색이 생겼어요, 그때. 얘네들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고혈압으로 상처를 입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그 안에서 이제 끼어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인데 혈압은 괜찮았다가 최근에 살이 찌면서 지금 혈압이 올라가나 봐요.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변화하는데 똑같이 먹으면 이게 축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전에 비해서 약간 건강하게 드시고 소식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오히려 이전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노종혁 씨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여전히 다리가 불편하다. 그는 2번의 뇌졸중을 겪었다. 재발한 뇌졸중은 끔찍한 악몽으로 남았는데 개발되고서는 뭐 전혀 못 움직이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종혁 씨는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분은 그 2019년 10월 당시의 MRI입니다. 왼쪽 손에 좌측 연수, 그다음에 우측 후두엽. 뇌경색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군데 정도 와 있어요. 하나의 혈전이 무려 3군데의 뇌혈관을 막았다. 후유증도 복합적이었다. 감각 기능을 많이 쓰지 않을 때는 이런 하지만 뇌졸중 당시 노종혁 씨에겐 별다른 위험 요인이 없었다. 굉장히 많이 성가셔하시는 거죠. 흔한 고혈압이며 고지혈증도 없었다. 너무 더워지거나 너무 추워지거나 뇌졸중이 발병한 이유가 궁금한데 손상된 부분이 이제 붉어져서 나와요. 그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은 분들이 어느 취약한 혈관에 집중적으로 동맥경화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환자분이 그런 경우인데 가장 큰 원인은 담배였고요. 담배가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우선 흡연을 할 때 들이마시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졸중 위험도를 높인다. 또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여러 화학 물질들은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등 혈관 상태는 더 악화되고 뇌졸중의 위험은 커진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고혈압이나 담배 이런 부분은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초기 병변을 일으키는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한다. 담배 그 안 좋은 화학 성분들이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혈압의 그 불균형적인 강한 혈압이나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재발을 했는데 진짜 심각하게 오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백발백중 관리 안 하신 분들, 약 안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잘 먹었는데도 재발하신 분들은 훨씬 빈도도 훨씬 낮지만 훨씬 약하게 오거나 해서 그 관리가 훨씬 쉽게 온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